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자신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신기한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의 어둠 속에서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나? 혹은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여러분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공포와 미스터리가 사라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괴롭히는 꿈 같은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터널에서 눈을 뗄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남동생 제레미는 나보다 5살 어려. 진짜 착한 앤데 매우 조용한 애야.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보통 복도에서 보면 이리저리 밀치지담하는 그런 애란 말이지. 내가 고등학생 때 중학교에 다니던 동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행여나 쟤를 괴롭히는 나쁜 무리가 있을지 몰라 매일 연속 보호했으니까. 나는 나름 유명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동생을 보호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내가 졸업을 하자 상황이 좀 어려워지긴 했어. 내가 대학을 다니는 내내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엄마와 전화할 때면 엄마는 항상 제레미 일로 밀상을 짓곤 했거든.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은 제레미를 또라이, 사이코, 소름 끼치는 몸처럼 들렀어. 그걸 들을 때마다 내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지. 그 착하고 연약한 아이를 왜 자꾸 건드는 건지. 그런데 말이야. 정작 제레미는 누가 괴롭히건 전혀 괜찮지 않는 것 같았어. 애들이 쟤를 밀치거나 역겨운 듯 눈길을 보내고 혹은 학교 복도를 지나갈 때 뒤에 모여서 치르거리거나 심지어 개 사물함에 쓰레기를 부척해도 제레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학교를 돌아다니곤 했어. 이와 관련해서는 나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 걘 진짜 공산에 잘 빠지는 편이었거든.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거나 몇 시간을 멍 때리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레미는 내 동생이야. 내 착하고 조용한 약간은 텅 빈 듯한 내 동생. 내가 지난 굴단하게 집에 갔을 때 제레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레미가 테레사라는 여자애에 대해서 나를 끊임없이 들어왔거든. 엄청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제레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제레미는 평소에 말을 거의 안 한단 말이야. 제레미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난데도 불구하고 내게도 하루에 5문장이나 말할 거 말 거. 그런 제레미가 떠들어대는 모양이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이 여자애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이 들더라고. 나는 곧바로 가인 보호하는 큰 누나로 변신한 상태였어. 이 테레사라는 여자애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질문을 추적하며 이리저리 찔러댔어. 어떻게 만났는지 캐물어봤지만 사실 내가 알고 싶었던 진짜 내용은 그 여자의 목적이었어. 걔는 어떤 애야? 하지만 내 진짜 질문은 왜 그 여자애가 조용하고 소심한 네 뒷꽁무니를 쫓느냐 이거였지. 둘이 자주 봐? 여기 근처에 살아? 이 질문은 언제쯤이면 나도 볼 수 있고 내가 직접 질문을 해볼 수 있느냐였지. 다행히도 제레미는 내 신문의 숨은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걘 내가 묻는 족족 모두 꿈을 꾸듯 들이포댔지. 제레미의 대답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행여나 그 여자애가 내 동생을 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꼭지고 온 목을 확 뒤틀어 짜버릴 거라 맹세했어. 하지만 도레미도 나는 제레미의 그 소중한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도 전에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야만 했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집에 돌아와보니 제레미가 예전처럼 조용하고 살만한 데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애로 다시 변해있지 뭐로. 그래서 우리만 남겨진 투나이터 여자 친구에 대한 질문 문제를 시작했어. 헤어졌어. 제레미는 딱히 마음 아파한다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 그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듯 읊을 뿐이었고 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지.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도 나처럼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 도안이 언젠가부터 여자의 언급이 사라지고 그렇게 끝났다는 거야. 뭔가 잘 들어맞지 않았어. 내 처음 연애가 저방났을 때 나는 완전 페인이었거든. 그에 반해 제레미는 말을 너무 안 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조나에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일까? 결국 나는 나쁜 행동을 하기로 했어. 마침 제레미가 몇 시간 집을 비웠어. 우리 집 뒤편 산에는 제레미가 전전 가서 공부하고 책 읽는 요새 같은 장소가 있거든. 핸드폰은 책상에 둔 채 말이야.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제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어. 조나나 핸드폰 좀 본다고 조가 다치는 것도 아니잖아. 핸드폰에선 제레미가 텔에서야 나눈 문자가 처음부터 있었어. 알고 봤더니 웬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게 된 사이더라고. 여자애는 우리 집에서 약 20분 걸리는 곳에 살았지만 그 기간 내내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만나자는 말이 막 나오기 며칠 전부터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자면 문자 초반은 딱히 말할 것도 없었어. 잘 달하니 설탕을 막 뿌려대서 모크로그란 내용들 시작했지. 사진도 교환했지만 다행히 야하거나 추적스러운 사진은 없었어. 그렇게 둘은 5월 3일 학교가 끝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지. 제레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다음과 같았어.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담, 사랑해. 그리고 그 뒤로 아무 내용이 없었어. 가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깜짝아, 조금 치다니. 심지어 통화면록을 봤더니 전화 기록도 미해? 그냥 무슨 일이 있었으네 틀림없어. 그날 밤 뭔 일이 있었나? 대체 뭘까? 막막한 마음에 일단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어. 여자의 풀네임이 문자에 고스란히 나와 있었으니 구글링하면 페북이나 트위터나 기타 등등이 나오겠지. 그렇게 발견한 하나의 기사. 갑작스레 탈적을 타고 부르는 소름을 쓸어내리며 미칠 것 같은 마음에 기사를 몰두해서 읽었는데 테레사 에건스 15세 5월 3일 등교 후 귀가하지 않은 5월 4일 실종 신고 접수. 테레사 에건스 실종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시 필히 경찰서로 연락바람. 이건 뭔가 이상했고 완전히 잘못됐어. 그 찰나의 순간 내 심장은 온갖 가능성을 훑고 있었어. 저리 있다가 공격을 당한 걸까? 사건이 있었는데 제레미가 너무 겁에 질려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할까? 혹시 제레미도 협박을 당하고 있나? 그때 제레미가 다시 집에 들어왔음을 알들 뒷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어. 난 급하게 핸드폰을 다시 책상에 올려두고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말을 했지. 다행히 제레미는 내 이마에 난 딴애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날 밤 제레미가 잠든 사이 계획 하나가 떠올랐어. 난 답을 원했어. 하지만 제레미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 순 없었으니까. 뒷산에 있는 제레미의 요새가 퍼뜩 떠올랐어. 제인 거기서 책을 읽거나 이래저래 대부분의 집안을 보내니까. 그 장소가 자신만을 위한 장소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미친 상황에 대한 약간의 실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도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 나는 손전등을 가지고 출발했어.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좀 헤매긴 했지만 여차조차 조그마한 창고 같은 장소를 발견하자 마음의 안도감이 밀려왔어. 그곳을 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확신을 주었거든. 그냥 작은 탐사집. 제레미는 여전히 내 귀여운 작은 동생이고 내 걱정은 그저 지우였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레미의 기밀 장소로 다가가서 웬 냄새가 격하게 나를 금겼어. 분명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만 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어. 제발, 제레미. 난 셔츠로 코를 가린 채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거기에 웬 여자의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 심지어 이미 심하게 적폐가 진행되고 있었어. 옷은 이미 찢겨져 벗겨진 상태였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둔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 내가 생각 없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월세잠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고 갑작스레 올라오는 구토감에 최대한 그곳에서 먼지 좀까지 달려간 뒤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내보내고 말았어. 제레미, 대체 이게 무슨... 정신이 멍한 상태로 다시 집에 돌아와 온몸을 덜덜 떨며 침대에 들어갔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빨리 들어서 처리해야 돼. 하지만 내 동생이들, 우리 제레미들. 결국 나는 며칠간 친구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어. 엄마한테는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 물론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정말 신고할 수 있을까? 제발. 내 소중한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어제 집으로 돌아왔어.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런데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제레미의 활기차고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조크로 향하며 제레미가 엄마에게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저려왔어. 난 경계심을 가득 안고 그런 둘을 쳐다보며 들었어. 안녕, 동생. 무슨 일 있니?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와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어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